오늘은 뭐 누가 봐도 딱 조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오후 들어서 갑자기 국방부 오피셜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완료 이거 발표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선연물 통틀어서 토탈 1조 원어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K증시의 환율 하락만큼 전형적인 호재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지 정말 하루 만에 오늘은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우리 K증시에서 환율 상승하는 날 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날 못 봤고 외국인 또 매수 없이 우리 K증시가 상승세 뚜렷하게 나오는 날도 못 봤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정말 앞날이 걱정될 수준으로 부진하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K증시 장중에 환율이 도대체 왜 저렇게 큰 폭으로 올랐을까요? 간단하죠. 미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데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빨리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격언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 증시가 감기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미국이 기침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아예 감기 걸릴 것처럼 지표들이 계속 부진하게 저렇게 막 나오니까 미국이 감기 걸리면 그럼 우리는 그냥 뭐 폐렴 아니면 알아눕는 그런 정도라는 이런 인식이 나오는 거죠. 그저께 ISM 제조업 지수 폭망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번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경기 확장이냐 위축이냐 그 기준 50선은 넘었지만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51.2 기록해가지고 올 들어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향후 전망에 민감한 신규 주문 지수는 한 달 만에 무려 10포인트가 넘게 하락해가지고 52.2 이것도 역시 올 들어 최저치였는데요. 아니 근데 뭐 올해 지금 시작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비관론을 부추기는지 하여간 이것도 저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 금리 인상 결사 저지하려는 일종의 엄살 내지는 자해 공갈로 보여요. 하여튼 그래서 ISM 측에서는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서비스업 고용 활황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임금 인상 압박이라고 지목이 돼 왔는데 여기서 지금 백스텝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동안 뜨거웠던 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미지근해지고 있다라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 은행권 유동성 문제, 두 번째는 최근 유가 급등, 그 다음 세 번째가 연준 금리 인상과 긴축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숨도 안 쉬고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 세 방 연속으로 연준이 막 금리를 쳐올렸는데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다음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이게 보통 미국 정부 그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오기 보통 이틀 전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떤 예고편 내지는 예지몽의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3월 당시 민간 고용 증가 건수가 14만 5천 건으로 예상치 21만 건에 비해서 크게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또 앞자리가 이게 2자인 거랑 1자인 거랑은 또 어떤 그 전시 효과가 또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ADP 측은 3월 민간 고용 시장에서 미국 경제 둔화의 신호 중 하나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고용주들은 지난 1년간은 연준 금리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 느꼈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채용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랜디 와인 글로벌 인베스트의 이코노미스트 잭 맥킨타이어는 최근 여러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방해할 그런 심산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 국채 시장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사실 뭐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뭐 이제 아예 당연한 일상이 됐는데 뭐 3년물하고 10년물 차이가 1.5%, 150bp도 심지어 넘어섰거든요.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향후 경기 침체의 폭이 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가 부채 한도가 이미 다 차가지고 연방 정부가 지금 비상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6월이면은 무조건 부채 한도 인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난 2018년 그때처럼 셧다운이라고 하는 정부 일시 폐쇄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까지 계속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미국 정부 자금 조달하는데 돈을 대주겠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당장 올 여름 전에 미국이 셧다운에 또 직면을 한다? 그러면 이 바로 직전 셧다운 사례가 이제 2018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연말 연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셧다운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K증시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정말 매서운 한파가 닥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현직 증권사 리서치 센터 그 글로벌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였는데
셧다운 얘기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요걸 과연 일종의 불확실성으로 보냐 아니면 뚜렷한 악재라고 대피 경보를 내려야 되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아니 아무리 미국이 그 국가 부채 한도가 제때 증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부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설마 미국이라는 그 월드폴리스 그러니까 글로벌 1위 군사력에다가 또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권하는 그런 나라가 무슨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로 갈 리가 있겠냐. 그냥 저거 다 정치적인 쇼 아닌가. 결국 뭐 저러다가 슬그머니 또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금융시장도 잠깐의 불확실성 정도로 그냥 취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셧다운이 딱 되고 나니까 당장 뭐 미국 공공기관 진짜로 셧다운 다 내리고 문 닫는 거. 이거는 뭐 미리 다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 연기금들 대형 금융기관들이 단체로 주식, 채권, 상품 그냥 전부 포지션 정리하고 현금 확보 들어가.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민간 경제지표 말고 미국 통계청이랑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실업률이고 뭐고 경제지표 다 발표 중단.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더 혼란이죠. 아니, 뭘 보고 투자를 하겠냐고. 그 다음 미국 국방부. 정말 여기도 필수 인력만 남기고 전부 무급휴가로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 나오니까 뭐 군사적으로 비상사태 내려주고 난리. 다음 미국 뭐 교도소 교도관들도 정말 일부만 남기고 다 출근 안 하니까 식사하고 공급품 부족해가지고 관리 안 되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폭동 일어나고 막 난리. 그리고 또 미국이 얼마나 그 땅덩어리가 커요. 근데 이제 약간 계약직 비슷하게 지역 커뮤니티하고 국립공원 관리자들 이 사람들도 무급휴가 가고 자리 없으니까 토네이도 불어닥쳐가지고 집 막 날아가는데 수습하는 사람도 없고 각종 자연재해 나고 재난 터지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또 워싱턴에서는 서로 니 탓이라고 막 싸움박질만 하고 또 난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장 주한미군 군무원분들 월급이 안 나왔어 그 당시에. 그러다 결국 미국 신용등급을 미국 신용평가사들이 강등시키면서 그제서야 이제 워싱턴에서 정신 반짝 차리고 이제 다시 부채 한도 증액안 가결시키면서 사태가 일단락이 됐지만 그때 내려간 신용등급은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에 뭐에 난리가 터지기 직전인데다가 이렇게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저렇게 부진하게 막 그 모양인데도 연준 임원들은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고 금리 인상에만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그 사람들의 핑계는 아니 무슨 놈의 침체는 무슨 침체냐. 지금 나스닥이 아직도 12,000포인트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미국 소비지표가 저렇게 좋은데 무슨 침체를 지금 걱정하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결정적으로 올 들어서 연초부터 증시가 이제 자기네 연준 긴축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까지 계속 강한 거를 이 연준 임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런던 고라니 뉴스농장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그 눈썹 미인 클리블랜드 여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 이분은 기준금리가 결국 5%를 넘어가야나 소비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고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주기기가 확실히 성과를 낸다면 연준 금리 인하라는 시나리오는 뭐 상상은 할 수 있다. 근데 그야말로 상상은 자유고 우리 연준은 금리 인하를 베이스 케이스로 가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자꾸 연준을 자극하는 그런 월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연준이 경기 침체 안 온다고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도 ING에서는 결국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래서 연준이 결국 금리 또 내린다고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연준이 100bp 그러니까 1%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올해 4분기에 FOMC가 이제 2번 잡혀 있는데요. 그럼 이때 한 방에 0.5%포인트씩 빅스텝으로 2방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거는 이번에 미국 중소형 은행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앞으로 대출 금리가 팍 올라가고 그럼 기업들하고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연준의 관심은 자연히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을 떠나버리고 경기 방어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간밤에 또 미국 중소은행 중에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회계자료 공시를 올리는 과정에서 현재 예금 잔액란을 누락해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이냐 막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고요. 주가가 순식간에 20%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 측은 다시 정정 보고를 통해서 다시 예금 잔액을 공개를 했는데 1분기에 총 11% 감소를 했고 이번 4월 달 들어서만 지금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예금이 9%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프리즈 파이낸셜의 캐시 헤리는 투자자들과 고객 둘 다를 불안케 만들었던 해프닝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그만큼 미국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아직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얼굴 큰 애들은 깔끔한 게 최고야. 이런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를 결국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댓글에 보면은 제 이 런던 고라니의 뉴스농장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보고 난 이후부터 더 이상 언론사 뉴스를 안 봐도 돼서 편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이제 증권사가 어떤 종목 리포트 하나 쓰면은 그걸 언론사에서 막 받아쓰기 하고 또 그걸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이제 광고 매출은 또 그 기업으로부터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이 그 기업 주식 매수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12BW 받아주고 증자 나올 때 또 여기 물량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주가 좀 올려주면 서로 윈윈하고 서로 해피한 이런 어떤 삼각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맨날 우리나라 금융사들 욕하죠. 아니 어떻게 편의점 도시락에까지 해외 주식 준다고 정말 그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주식 한 주 쥐어주고 스마트폰에 어플 깔라고 그렇게 중독자를 만들려고 하냐. 그것도 대형 증권사들이 말이야.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 JP모간 이런 대형사들은 아예 마케팅 자체를 그딴 식으로 하질 않거든요. 아예 그냥 여기 위험한 판이니까 일반인들 오지 마라. 진입장벽 딱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오려고 하면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이 바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신탁사 끼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사 제가 맨날 그런 먼 분리, 먼 프로, 먼 선생, 먼 슈퍼개미 그런 애들 키워주는 게 언론사들도 다 공범이라고 하고 또 거기다 이제 상장사들은 전부 본업이 아닌 종이장사로만 먹고 살려고 맨날 그놈의 물적 분할, 유상증자, 12BW 발행 이런 짓만 하려고 그러니까 주가를 어떻게든지 튀기려고 올리려고 공시든 보도자료든 전부 SF 소설급으로 그렇게 쓴다고 또 제가 맨날 경고를 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러니 지금 점점 더 채널 광고 수익은 떨어지고 구독자는 정체되고 신고 많이 받고 그렇게 유튜브를 저는 하면 할수록 더욱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는 게 아닌가. 하여튼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늘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무선 충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또 환율을 주시해야 되는 국면이 오는데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이제 재판에서 기소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자기 별장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지금 제일 민감한 달러를 건드렸잖아요. 우리의 화폐가 더 이상 월드 스탠다드가 아니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워싱턴과 월가가 동시에 화들짝 놀랐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이 트럼프가 아예 이번엔 대놓고 중국이 미국 달러화 기축통화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라고 아예 이렇게 차이나라는 워딩까지 써서 입을 털었습니다. 진짜 지금 이거 트럼프가 무슨 놈의 벼랑 끝 전술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미국 대선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태인들을 자극하고 화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텐데 아니면 뭐 오히려 EJ로 유태인이 바이든하고 민주당을 끌어내리게 하려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일단 냉랭한 반응입니다. 저런 뭐 선동 획책에 굳이 관심 줄 필요 없다 뭐 이런 스탠스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달러 패권이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라는 이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최근에 반미 전선의 선봉장이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양자로 결성이 되면서 여기를 위시로 해서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달러 흔들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달러가 아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솔직히 저는 위안화가 언제 얼만큼 찍어내서 얼만큼 유통되고 있는지 또 그중에 위패 비중은 얼마인지 중국의 저는 M1, M2 자체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 부재론으로 달러는 단기간에 그 기축통화 위상이 끝장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닥터 둠 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올해 더 격화될 것이라고 그런 과정에서 기축통화가 달러랑 위안화로 2개로 양분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와중에 지금 바이든하고 척을 진 그 빈살만이 사실상 본인이 통치자로 있는 그 사우디 이게 이제 엊그제 오페크 감산을 사우디에서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오늘자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사우디산으로 아시아에 공급되는 모든 원유에 대해서 공식 판매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오페크 플러스 여기서 제일 입김이 센 게 사우디하고 러시아 두 나라인데 둘 다 공통점은 뭐 뭔지 뻔하게 아시죠? 사우디는 네옴시티 그거 건설하려면 돈 필요하고 러시아도 러우 전쟁 결국 러시아 승리로 이기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둘 다 지금 동병상련이죠. 그 와중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한때 정말 대한민국 연예 기획사 중에서 원탑이었던 사이더스라고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설립일이 1962년이야. 진짜 전통 있는 그런 연예 기획사죠.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도 했습니다. 90년대에는 뭐 G.O.D하고 전지현 소속사로도 유명했었는데, 근데 그 대표가 전지현 숙소랑 핸드폰 이런 거 수시로 뭐 감시하고 그래서 소송도 있었고 하여튼 뭐 시끄러운 적도 있었죠. 여기 현재 기업명이 IHQ인데요. 차트 보면은 뭐 진짜 이런 거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요 며칠 반짝하고 오르길래 아 이게 무슨 영문인가, 뭐 M&A 재료가 있나 했더니 바로 회계 감사 자료 제출 지연이라고 떴다가 결국 오늘 감사 의견 거절로 나와가지고 상패 사유 발생이라고 거래 정지 들어갔습니다. 막판에 반짝 그 설거지 당한 분들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참 정말 한때 장혁, 김하늘, 박재범, 김유정, 조보아 뭐 진짜 대한민국 A급 연예인들 다 들어가 있던 매니지먼트사가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됐는데, 뭐 어차피 연예인들 걱정이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그건 빼고. 아니 이런데도 K증시에서 가치투자, 장기투자를 믿는다고요? 아니 뭐 우리 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실패가 없다면서. 아니 저야말로 학창시절에 전지현의 엽기적인 그녀 그거 영화 봤었고, 그리고 장혁이랑 김하늘 팬이었었고, 또 요새 박재범 원소주도 마셔보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최애 연예인 김유정 드라마 몰아보기 하면서 덕질도 하고, 또 조보아는 그 골목식당에 나올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요. 이런 걸 동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IHQ의 은퇴 자금 전부 때려 넣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이게. 아니, 주가를 한번 보세요. 90년대 당시 주가 100만 원 넘었는데 이번에 거래 정지 직전 주가 239원. 하여튼 그래서 마바라들이 뭐 좋다고 사라 그러면은 아 그렇게 좋은 거 너나 사라고, 네 전 재산 갖다 박은 거 인증하면 그때 나도 살 거라고 그렇게 응수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운 기업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카오죠. 카카오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카카오의 신규 광고 상품 출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에 대한 수요 부진과 예상보다 점진적인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서 광고 매출 성장 측면에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이죠. 디지털 광고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를 하고,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실적에 기여할 콘텐츠 수수료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5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하향하고, 또한 넷플릭스 광고 상품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커머스 활동 증가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 목표 주가를 기존 58,000원에서 57,000원으로 1,000원이지만 그래도 하향을 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카카오 주가 오늘 58,600원인데 목표가를 57,000원이요? 아니 대놓고 공매도 지령 아닌가요? 근데 참 제 주변에서도 그놈의 일상생활, 그놈의 대체불가 이 드립 때문에 카카오 17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이제 카카오 엔터도 상장하고, 여기 카카오 계열사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만큼 상장 기업 수도 같이 늘어나고, 얘네들 그 종이 장사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기세인데, 그럼 지주사 할인 여기서 더 들어가고 나면은 카카오 주가 17만 원 다시 회복하는 날이 과연 올까요? 그리고 온다고 한들 겨우 본전 뭐 찾는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의 기회 비용이나 스트레스, 거기다가 헌법에도 보장된 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채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죠? 이미 마바라들은 중간에 먹을 거 다 먹고 카카오 주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오늘 HSBC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그 목표가를 내놨는데, 기존 77,000원을 오늘 75,000원으로 여기도 하향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HSBC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기존 목표가 26만 원을 오늘 24만 원으로 내리고,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이 HSBC에서는 오늘 코리아 EV, 대한민국 전기차 보고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를 63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역시 목표가를 72만 1,000원에서 8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대신 SK이노베이션은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늘 내리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K배터리 2차전지 EV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난 게, 요새 그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양반이 이번에는 충청북도랑 공동으로 강연회를 연다고 광고를 하네요. 아니 현직 상장사 홍보이사가 공공기관이랑 같이 행사를 뛰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만 이상해?
아, 도대체 공공기관이 현직 상장사 홍보이사 불러가지고 그 주식 좋다고 아니면 뭐 다른 주식 좋다고 약을 파는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지금 판을 깔아준다고요? 아, 이게 지금 저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나온 종목들 만약에 그 충북 도민들이 다 샀다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저거는 진짜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면은 국가 상대로 소송감이에요. 진짜 나는 이게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 BTS 팬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이브 종목 분석 잘한다고 자랑하던 그거보다 이게 지금 더 이상해. 그때 하이브 목표가로 50만 2천 원 불렀었는데 오늘 마침 그 BTS 지민이가 빌보드 차트 1등 먹었다고 그래서 오늘 하이브 주가 7% 급등했는데 그래서 지금 20만 원이야. 그때 목표가 50만 2천 원 부를 때 그때 하이브 주가 42만 원이었고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은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내일 금요일장 미국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휴장이고 영푸독하고 홍콩도 다 금요일에 휴장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미국 정부의 그 고용보고서는 내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내일 4월 7일 또 희한하게 죽을 사자랑 해운의 칠자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4월 7일의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리 정부가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뭐 진짜 지금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 사이에. 이게 다 미국의 중국 왕따 경제 기조 때문에 그런 건데 중간에 낀 우리만 지금 죽을 맛인데요. 저는 이럴수록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설 모멘텀이 마련된다고 기대를 합니다. 이미 뭐 관광 쪽은 다 풀렸고요. 한한령 완전 해제 관련해 가지고 미디어랑 게임 이쪽하고 또 우리 현대 기아 차량 판매가 중국에서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것도 증시에서 기대 주라고 봐야죠. 다음 내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이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어서 내일 금요일 산업부가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IRA 대응 전략 논의라는 중차대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새 배터리주들 보면은 정말 주가에 있어서 너무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거의 그냥 뭐 방관하고 손 놓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정말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워낙 시간과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들은 원래 장기전에 더 강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바로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대선 후보 테마주. 그 다음 내일 또 한 가지 일정이 전장현과 서울시의 면담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증시에서 굳이 테마주를 찾는다면은 오세훈 관련주하고 또 장애인 보조공학기, 로봇 보조기구,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 이것도 증시의 관련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우리 경제지표는 2월 경상수지, 그리고 3월 외환보유고 이렇게 공개되고 미국에서는 3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랑 실업률이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고라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